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메가더 히로히토의 사진을 같이 보면서 당시 일본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처럼 일제의 패망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패망 과정을 배우고 있었다. 배우면서 전자칠판에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일본의 메가더 히로히토 사진을 보면서 일본 국민들이 이걸 딱 보고 우리 적군화를 체감했다는 거를 방금 같이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일본한테 한국 사인을 쫙 받아낸 다음에 일본을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일본을 통치했던 방법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이 미국한테 어떻게 통치되었는지,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간섭을 하고 통제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과 변화 과정을 한국, 중국 배경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필기할 거는요. 전후처리. 전후처리 뭐죠, 여러분? 전쟁 후 처리죠.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대일본. 대라는 거는 일본에 대한입니다. 일본에 대한 대일본 정책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맨 처음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통치하려 했을까요?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간접일까요? 직접일까요? 직접적으로 행정부를 완전 옮겨와가지고 일본에 있는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통치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행정부를 이용하며 통치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영수. 간접으로 했다. 왜요? 미국이 직접 오기엔 이건 너무 머니까요? 아주 신박한 접근입니다. 민수는요? 직접 했을 것이다. 왜요? 일본이 말을 안 들을까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영수였습니다. 미국은요, 연합군 최고 사령부를 설치해가지고 일본을 간접 통치합니다. 초기에는요, 연합군 최고 사령부를 설치해서 바탕으로 일본을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간접 통치. 그런 다음에 통치를 이렇게 하고 일본을 아예 좀 바꿔놓으려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영희. 법을 바꾼다. 좋은 의견입니다. 영희만 기억해 놓을게요. 우리 해찬이는요? 군대를 그냥 제압해버린다? 군대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답은 살짝 아니지만 우리 해찬이의 말도 살짝 영희의 말과 합치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희랑 해찬이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요, 놀랍게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이었냐? 이렇게 간접 통치를 하면서 일본의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 헌법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자료 1번입니다. 뭐라 써있죠? 잘 말했습니다. 신헌법입니다. 다른 말로 평화헌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헌법. 새로운 헌법이죠. 다른 말로 평화헌법입니다. 평화헌법을 제정하는데 여기서 퀴즈. 왜 평화헌법일까요? 왜 평화가 들어갈까요? 요거는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준 다음에 다시 살펴보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를 잘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정우가 손들었습니다. 자, 정우의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시작. 정우가 너무 잘 읽어주었습니다. 정우의 뚜렁뚜렁한 목소리가 교실에 싹 울려 퍼졌습니다. 이 정우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평화헌법의 내용 뭐 있었습니까? 제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직에 불과해 있습니다. 이때까지 천황은요,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평가할 수도 없는 신적인 존재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천황은 그냥 일본의 상징일 뿐이라고 격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제9조 뭐였었죠? 맞아요. 전쟁과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완전히 포기한다. 전력 보유하지 아니한다처럼요. 일본의 군대 창설을 금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평화법인지 알겠죠? 대답해볼 친구 있을까요?
좋았어요. 우리 유타. 유타가요. 평화롭게 일본의 무력도 없애고 천황도 인재 약화시키면서 일본이 더 이상 국제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라 하고요. 그 영향으로 일본의 국력,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요, 나름대로 강력하게 일본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초기의 모습이 변화하는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거는요, 미국이랑 일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과 옆나라 중국 얘기입니다. 뭐였느냐? 자, 우리 요거 배우기 전에 살짝 히로히토 메가더 보기 전에 배웠던 세 가지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맞아요. 카이로, 그 다음에 좋아요, 얄타, 그 다음에 맞아요, 포츠담이었습니다. 거기서 얄타 회담에서 슬쩍 참전한 국가가 있었는데 거기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도영이. 소련이 참전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 이후로부터요, 소련이 일본 제외하고 중국이랑 한국에 계속 공산주의를 전파를 합니다. 그 결과 바로 한국과 중국이요, 점차 공산화가 되어갔습니다. 이 공산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미국이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도영이가 또 말한대요.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짱이니까요. 공산주의 진영이 한국, 중국으로 간다고? 왠지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커지면서 다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까 맨 처음 영희 말대로 미국은 이 한국, 중국과 거리가 꽤나 멀어요. 직접적으로 안 돼, 그만해 하기에는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중국과 조금 가까운 나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맞아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일본을 이용하겠다. 정확합니다. 미국은요, 이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은 이렇게 약해진 상태였는데 어떻게 공산주의를 방어하려는 기지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태연이 일본을 좀 봐주면 된다.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태연이의 말을 보충해 친구 있을까요? 서연이, 그렇죠. 신헌법의 내용을 좀 약화시킨다. 맞습니다. 요 내용을 약화를 시켜가지고 일본을 좀 봐주면서 일본에 대한 벌을 좀 줄여주면서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고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변화 때문에 전후처리 과정에서 정책이 변화하는 겁니다. 바로 북위로 가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가 변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보면은 자료 2번, 3번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자책판에 띄워놨고요.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여러분의 교과서를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료 2번 같이 봅시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여기 보면요, 도쿄 재판에 앉혀진 A급 전범 나와 있습니다. 전범이 뭘까요? 전범은 전쟁 범죄자입니다. 끔찍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거기 있던 수많은 학살들을 자행했던 전쟁 범죄자들을 전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A급 전범이 앉혀있다고 합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일을 했던 가장 높은 전범 A급이죠. 이들을 처벌하는 게 바로 도쿄 재판이었습니다. 도쿄 재판의 이런 재판 결과 정말 속이 탁 시원하게 전범들을 싹 다 처벌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지 선생님이 아까 썼던 요 후기 변화했다는 내용이 힌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마크 잘 말했습니다. 전범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봐줘야 되니까요. 좀 봐주면서 복귀를 시켜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쿄 전범 재판의 경우에는 A급 전범뿐만 아니라 다른 전범도 다 처벌한 게 아니라 A급 전범
A급 전범에 한해서 A급 전범만 처벌했습니다. 물론 B급, C급도 조금 있었지만 거의 다 A급 전범만 처벌을 하는 굉장히 좀 온건하게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포인트는 아까 사진에서 봤던 히로히토 천황, 전쟁을 하자고 했던 그 천황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천황 일가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3번 함께 볼 텐데요. 이 자료 3번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가지고요. 연합군 국가들이 함께 와가지고 어떻게 일본을 처리하면 좋을지, 어떻게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가면 좋을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같은 경우는 혹시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서연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연이가 정말 잘 읽어줬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서연이가 읽으면서도 약간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왜 갸우뚱갸우뚱했을까요? 태도가 변화한 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봐주냐? 맞습니다. 시험법에서 보였던 그 강력한 태도는 어디 갔는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보니까 일본을 뭔가 봐주는, 인정해준다, 뭐를 돈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태도가 굉장히 변화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잘 느꼈던 것처럼 제1조를 보면요, 일본 국민은 완전한 주권을 인정해준대요. 제14조를 보시면 연합군은 일본에게 걷어갈 배상금을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 받아야 될 그런 보상금을요, 연합국이 이제 안 받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시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요, 참여하지 못한 국가가 2개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였냐? 들으면 화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혜찬이가 설마 한국?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입니다. 한국. 일본에게 크게 당했던 한국과 크게 당했던 중국은요, 연합군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억울하게 되었던 그런 조약 상황입니다. 몇몇 친구들 표정이 지금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 너무 아쉽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이렇게 태도를 변화했던 이유 뭐였죠, 여러분? 뭐였죠? 맞아요. 바로 일본을 복귀시켜가지고 공산화를 방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3번이죠. 4번. 그 결과.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반공기지화를 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데 기여를 하긴 했지만 우리 피해자였던 한국,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찾아온 콜드워, 너무 추운 전쟁이죠. 냉전 질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냉전 질서. 바로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진영 간의 싸움을 벌였던 냉전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몇 개 해볼게요. 여러분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한 것이다, 아니면 좀 아쉽다, 자, 잘했다, 손든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 아쉬웠다, 많이들 손을 들었네요. 그리고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는 최선의 조치였을까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최선의 조치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이 붙으니까 약간 어렵게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수업할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모둠 활동으로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너무 재밌겠죠? 그러면 쉬는 시간 시작하시고요. 다음 수업은 모둠 활동이니까 모둠으로 한번 변경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었나요? 쉬는 시간, 꿀같은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한 대로 모둠으로 잘 변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쉬는 시간에 역사 반장이 나누어졌던 태블릿 PC 지금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잘 갖고 있군요. 그리고 또 학습지, 활동지 잘 있나요? 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모든 활동은 태블릿 PC를 이용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잘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이 쉬는 시간 전에 했던 질문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우리 정우. 맞아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최선의 조치였을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군요. 이 시간에는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든 별로 한다고 선생님이 말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활동지를 보시면요,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모든 의을 다 모았으니까 모든 별로 이 조약은 최선의 조치였을지 국제적인 방향과 그리고 내부적인 방향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평가를 내릴 겁니다. 역사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도요, 선생님과 함께 수업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의 역사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가가 된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이러면서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번 활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이 모든 별로 각자 의견을 나눌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눈 걸 바탕으로 여러분 모둠에 있는 역할 분담 다 돼 있죠, 여러분. 역할 분담 중에 글 쓰는 친구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태블릿 PC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 모둠이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댓글로 피드백을 할 건데 선생님도 피드백에 참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요일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블릿 PC 쓸 때 학습적 목표 이외에 학습 목적 이외에 다른 걸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겠죠. 학습 목표 외에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때는 비방, 비난 안 되죠. 맞습니다. 비판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세 번째, 올바른 언어를 써야 한다는 거. 세 가지 유의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끼리 한번 우리 아까 봤던 자료 3번을 참고해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평가하는 모든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드릴게요. 시작. 우리 1모듬의 경우에는 이 열기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살짝 보니까 약간 내용 후반부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전범국에 대해서 일방적 면제부를 주었다 까지 쓴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선생님 생각에서는 조금 더 추가한다면 전범국에 대한 면제부를 주었다 다음 내용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내용을 조금 추가하면 어떨까요? 우리 1모듬에 우리 민수가 잘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피해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조금 더 해가지고 추가하면 더 풍성한 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0분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는 선생님이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댓글로 피드백 가능 활동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같이 피드백을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전자칠판 같이 보면서 친구들은 어떤 글을 썼고 어떤 댓글 달렸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1모듬 거 같이 봅시다. 1모듬은요, 선생님이 정말 칭찬할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순회 지도를 하면서 1모듬한테 슬쩍 전해준 피드백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 포기 등등등이 있고 또 중국과 한국 등 피해국의 의견이 배제되었으므로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요. 피드백이 잘 들어간 채로 정확한 근거를 들어간 채로 논리적으로 잘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준이도 이해하기 좋았다. 긍정 부정이 잘 들어갔다. 라고 피드백을 잘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요, 문제점이 잘 들어갔다고 피드백을 해놓은 거 봤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좀 볼까요? 우리 이모듬이 써준 글입니다. 선생님이 이 이모듬 글은요, 정말 인상 깊었는데, 모두가 이제 이 조약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와중에 우리 이모듬은 아니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라고 긍정 측면을 조금 더 봐줬습니다.
그 부분은 참 용기 있고 좋았으나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선생님이 써준 것처럼 연합군의 입장만 대변한 글이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동아시아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다라고 연합군만을 좀 옹호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쟁 피해국까지 조금 포함해줘야 된다는 우리 서유리의 의견을 좀 수용해가지고 조금만 수정해주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러분의 열띤 질문,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슬슬 역사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할 때 우리 글 하나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 건데, 우리 마무리 글 자료 5번, 교과서에 있는 자료 5번 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아, 여러분 모두 잘 읽어주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 교실에 가득 울렸습니다. 여기 있는 글 읽으면서도 약간 무슨 소리지? 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이 일제 폐간까지는 이제 알겠다고 했지만 일본이 다시 금세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모습 보고 몇몇 친구들은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크로닌의 말처럼요. 희망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조건을 탄생시킨 환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를 돌아봐야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조건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어딘가 아쉽고 암울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과거는 미래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과거를 계속 봐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찬란한 미래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역사 수업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